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사입니다. 크자트리아 샤나 갱이오 여사입니다. 오늘은 오늘 영상은 굉장히 한 일주일 넘게 고민한 영상이에요. 왜냐면 222회차가 이게 저의 왼쪽에 이 전생을 찾아가는 길이고, 두 번째 천수가 되기 위해서, 천수보살이 되기 위해서 백색 후광과 백색 그림자 후광을 다는 되기 위해서 고향을 찾아가는데, 나의 전생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상당히 좀 슬픔이 있는 곳입니다. 저의 왼쪽 심장 리원이가, 이 왼쪽이 상체가 그러면서 가기 전에 되게 사람을 고찰시키고 고양시킵니다. 성찰, 자아성찰 다시 한번 시키고, 그래서 222회차가 그런 내용이 좀 들어있어서 굉장히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좀 내면의 깊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영상을 올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이 고민을 일주일 넘게 했어요. 그런데 안 올리는 것이 그냥 저의 신비적 체험 이야기를 더 이어서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222회차는 건너뛰고요. 223회차 넘어가는데, 그 대신에 제가 고민을 했더니 이것을 이렇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영상 찍으라고 영상을 보여줍니다. 아래쪽은 또 하얀 바지 입으잖아요. 밑에 하얀 바지 입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영상 찍으라고 보여줍니다. 왜냐면 분홍색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천수, 사랑, 관세음, 관세음. 그래서 일단은 그 아바타들이, 저의 이제 아바타들이, 우리의 그 세상에서 아바타들이, 천 개의 팔을 갖게 되는 시절도 있긴 있는데, 그때는 이 하체 간정인 시절이고요. 왼쪽 다리 월사가 이제 오른쪽에 이 리원이와 합체될 때, 하나가 될 때, 융화될 때, 그때 이제 1000개의 팔을 갖게 되고요. 지금은 이제 이쪽에 관세음 시절에, 태양나무 시절에, 팔이 6개 달린, 뽕아리 후광에, 이렇게 천수가 한 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왼쪽에서도 팔이 또 여러 개가 달린, 이렇게 6개의 팔이 인간의 아바타와 또 그쪽에서 팔이 3개가 달린 아바타가 한 번 더 되고요. 후에 또 나중에 이제 그 이후로는 팔을 많이 달거나 그러진 않고, 용들이 용을 많이 받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저기가 되고, 이 지하 1000개에 내려가서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이 대륙 1000개에서 다시 한번 리원이하고 다인이가 다시 또 와서 일맥상통을 다시 한번 이루면서, 이때 이 리원이의 팔,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이제 나미아부 타불이 팔이 이제 6개 달고 있는 모습, 사방신과 같이 있는 모습을 또 더 보게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팔이 생겼다라기보다 이 관점에서 네가 이 에너지체를 가지고 여길 넘어간다라는 걸 암시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이룬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팔이 생긴 것은 의미가 없고요. 오늘은 이제 이 팔이 두 번째 6개의 팔을 가지게 되는 아바타의 여행지를 떠나기 전에 이제 이쪽에 오른쪽 상체 에너지체에 이제 경험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상이 또 이루어집니다. 아바타, 아디다스 3종 세트, 전 시간에
전시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우리 아바타가 이루어 가려는 과정에 있어서 완성을 하였을 때는 아디다스 현상이 있었더라라는 거. 제가 좀 계속 아디다스와 나이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나이키는 네가 한 획을 그었다. 네가 이걸 가기 시작을 했다. 나이키는 네가 이것을 승리하기 시작을 했다. 이것을 암시를 하는 거고, 아디다스는 삼선. 예. 삼신의 신을 네가 이쪽 에너지체를 다 모두 이루었다라는 그런 암시 과정과 네가 이 과정을 성공하였다라고 할 때 이렇게 아디다스 현상을 저는 옷이라든지 신발, 뭐 슬리퍼 이런 식으로 많이 받았다라는 거, 요거 참고하시고 오늘 영상 들어주시고요. 사실은 그 나가는 영상을 저를 고찰시키고 고양시키는 그 과정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라고 옷도 이렇게 이 옷하고 흰 바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영상을 하라고. 근데 제가 좀 거부하네요, 오늘은. 예, 이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 세상에서는 저의 그 신비적 체험 과정, 제가 의식을 깨달음해가고 알아차림하고 이래 마음 참김하고 마음층 만들고 이러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그 과정이. 그런데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국한적인 저의 수행 과정이지 또 많은 분들과 함께 하기에는 조금 왜냐면 사람마다 그게 견성 시절이거든요. 견성하는 단계거든요. 이 견성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의식이 그분한테 같은 의식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견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제가 글로만 남겨놓고 내가 천수가 되기 위해서 백색 후광과 그림자 후광을 달기 위해서 내가 안드로메다 공주 요정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번 걸치고 그렇게 나의 견성을 생각의 깊이를 한번 가지고 갔다라는 거, 이거를 말하는 거고, 지금 그래서 그냥 오늘은 일반적으로 저의 신비적 체험 이야기 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이야기 많이 들어주시고요. 들어주시고 또 귀 쫑긋쫑긋 세우시고 또 제가 드리는 섭취, 양분, 지식, 정보 또 신비적 체험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오여사는 어떻게 하였다. 이런 거 맛이 섭취해 가시고 저를 거울 삼아 여러분, 우리 이상한 사람들 절대 아니에요. 저를 거울 삼아서 우리 예쁘게 재밌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왜 제가 인간으로서 제가 왜 에고가 없겠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에 제가 시달립니다. 예. 가뜩이나 저 왼수 저희가 이번 생 제가 끊지 않고 계속 연결하고 가고 있는 저 인간 내 덕에 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느 것이나 다 고행이 있어요. 그 고행의 삶에 있어서 저는 이 꿈이 있어서 저를 이끌어 주기도 하고 제가 삐뚤어져 나가지 않게끔 나를 항상 요 중용의 상태에 바른 상태에 있게 해주고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삶일 수도 있어요. 일 많죠. 남편이 돈 안 주죠. 정말 일은 해도 끝이 없죠. 기본적인 남녀 간의 사랑 부분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번 생은 솔직히 만족스러운 삶은 아니지만 누구나 만족스러운 삶은 아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중에서 내가 그래도 이거 나의 이번 생에 나의 이번 숙제 이 삶에 있어서 내가 튕겨져 나가지 않고 내가 바르고 맑게 이것을 나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나의 이 꿈이 있어서 저는 이 아름다운 너의 판타지 세상이 있어서 저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저번 영상에도 나왔지만
빛으로 살자라고 얘기했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삐뚤어지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런 식으로 사람이 굉장히 내면으로 깊어지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저기를 보면은 불교 쪽으로 얘기하면 보살이죠. 살아있는 보살. 이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식으로 그 꿈이 나를 이끌어주고, 사실 요즘은요, 요즘 관정은 제가 조금 약간 어려운 관정이긴 합니다. 예. 예. 어떻게 표현하기 어렵네. 이 관정도 제가 크샤트리아라는 저의 계급의 인도의 힌두교의 그 4단계 그 계급 신분제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요가 각성자라서 저는 요가 이름도 많이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크샤트리아가 어떤 신분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크샤트리아 샤나라는 새로운 칭호를 다시 받았고, 그리고 올린 말씀으로 정직한 기술사, 정직하게 기술하는 자라고 번왕이 그렇잖아요. 예. 이제 번왕이 목소리를 전하는 기술사라는 월사가 이제 정직하게 기술을 하는 자라는 또 칭호도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요즘 또 이제 여호아 간정은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간정도 제가 지나봐야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렇게 지박적으로 바르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요즘도 재밌는 관정이 있었고요. 아주 은갈치 옷 입었는데 아주 헷갈려 죽겠어요. 그게 용과 뱀의 옷입니다. 예. 자, 그 태우와 복희가 치유되는 과정이고요. 태우와 복희를 2번 이루거든요. 한 번은 천상계에서 이제 그 선덕선왕 자리, 천상계 최고의 관정이 오를 때, 그때 이제 태우와 복희 황금 쿤달리니와 황룡이 이렇게 앉거든요. 그때 태우와 복희 과정 한 번 읽고요. 지금 이 은갈치, 비늘 옷을 입는 거는 이것이 바로 또 태우와 복희 관정인데요. 요거는 이제 좀 굉장히 또 몇 년이 지난 이런 관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태우와 복희 관정도 제가 이렇게 2번을 경험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이쪽 천상계 시절의 태우와 복희의 그 황금용과 황금 이 쿤달리니 시절하고 지금 또 은뱅과 백용의 이 태우와 복희의 시절은 또 다릅니다. 굉장히 보석진 그런 굉장히 어려운 단계고, 어제 꿈도 그래서 굉장히 좀 제가 어떤 산을 깎아서 길을 만들었는데 거기를 이제 버스가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깔아놓은 길이에요. 천으로 사람들 잘 다니라고 흰 천으로 제가 광목 같은 천으로 그 길을 제가 다 깔아놓은 길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나왔던 길인 거죠. 근데 천상 저는 나는 그 길을 넘어서 내 집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막상 못 가고 있는 거야. 못 올라가. 골창으로만 가고 있고. 그래서 이 관정은 구루께서 그러시는데 제가 너무 그동안 올라만 갔잖아요. 그래서 내려올 줄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아직 이 내면에서 나의 그 올라갔던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 맞고 저도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자꾸 올라가기만 하려고 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용의 비늘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제가 용의 비늘을 위로만 향하고 있어서 이 용의 비늘을 내려야 되는데 이 의식이 지금 힘든 상태긴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웃기죠. 그렇지만 이 이야기, 저의 이야기 쭉 들어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다음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9편 이야기는 13회차까지 써놔서 7월 중순까지는 써놨습니다. 2024년도 7월 이야기, 작년 이야기 나가고 있고요. 40편의 차를 거의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상태로 나가면 9편에서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10편까지 해서 지식편까지 올려드리게 될 것인지 아니면 10편의 차에서 40편의 차를 지식편으로 채우기 힘들면 나머지 9편 해놓차의 뒤편으로 이어서 41, 42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다 좀 더 지식편들을 더 넣어드릴 건지 그거는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야기 나가보도록 하겠어요. 오늘도 인트로 길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극락정토 제3회는 극락정토 샤말라 이야기, 월사가 쓰는 이야기고 번왕이 전하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3회차 아디다스 3종 세트 현상. 지난 22년 10월 6일 천공에서 내려다보는 나의 성 앞에 마음층 해자가 이제 거의 완성되어 12회자가 되었다. 점점 천국성을 만들어 간다. 대단하다. 칭찬한다. 그리고 나더니 22년 10월 8일에는 공성 아래에 대리석단이 생긴 현상이 있었고 12회단이 먼저 생기고 여의주 공성의 아래에 대리석단이 생겼다. 이게 저는 남들은 외단이 만들어지고 밖으로 뻗어 나간다는데 저는 외단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밖에서 이 흑백의 단이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꾸로 다른 분들과 다르게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현상. 그래서 이 외단이 형성되는 것은 차원이 오르고 신비적인 경험을 하면서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는 12회자가 성아래 들어오는 입구까지 완성되었다. 천공에서 밖으로 나가 하늘에서 나르면서 내려다보니 나의 성은 상당히 큰 나라이며 내가 이룬 마음충 법륜 12회자를 지나 나의 성으로 들어오려면 상당한 거리감이 있을 정도로 자연과 사람이 사는 마을 그리고 물은 멋진 외단이 완성되었다. 이것은 아틀란티스를 참조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경전에 있는 천국성들의 구조 형식입니다. 외단에 대한 자료 12회자 외단 형성 과정 인천지라고 한대요. 그래서 영적 위치로는 기감이 만들어지는 기판이고요. 내가 갈 수 있는 차원의 영역을 말한다. 외단은 윤회와 상관없이 영적인 영역으로 은하 이상을 넘어서서 에너지 영역을 사용하는 파워를 끌어당깁니다라고 이렇게 외단에 대해서 지식층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단 했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또 이해가 가죠, 여러분. 내가 드나들 수 있는 모든 마음층의 세상이고요. 굉장히 많이 이루게 됩니다. 우리 몸에 온 마음층을 이루게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돕고자 설명해 보면요. 우리의 몸의 양신들이 활동 영역을 참조하면 됩니다. 우리의 아바타들이 경험하는 활동 세상은 우주에서 상당히 넓고 강대역이며 그리고 지구에서도 바다 아래, 호수 아래, 지구 맨틀, 우주 어디라도 도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 아즈나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측 흑갑에게 해자는 수없이 많은 마음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층을 만들며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12해자가 흑과 백의
그 해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마음층을 만드는 과정이다. 모든 아바차가 그 마음층을 만들어가고 나중엔 이 마음층이 합일이 되면 온몸의 마음층이 새겨진다. 그럼 이 온몸의 마음층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대나무통 2개로 딱 기둥을 세우게 되고 그것이 바로 초록룡과 청룡의 마음층으로 이 대륙법계에 가면 완성이 되더라. 우주에서는요, 이 마음층이 청룡하고 황룡의 멘트를 세우지만 이 대륙법계로 내려와서는요, 초록룡과 이 청룡이 마음통 2개를 가지게 되더라. 이 이야기는 어려우니까 저 이야기 나가면서 또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식에는 되어 있지만 나 같은 경우는 안에서 밖으로 외단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외단이 형성되어 처음에는 이게 왜 이러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하였다. 그러나 나는 서양체, 천인의 경우다. 그러므로 거꾸로 반대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허허허, 아무튼 어려운 사람이다 나는. 원래 안에서 밖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 정석이라고 한다. 꼭 삼천대천, 오천대천 형상처럼 눈앞에서 펼쳐지는 빛의 향연과 함께 이루어지는 현상은 상당히 신비롭다. 제3 있는 게이트 입구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은 형상으로 외단이 형성되었는데 분명한 것은 사만, 오한 등과 같은 전혀 다른 별개의 현상이다. 물이 보인다는 것이다. 사만 안에 오한 공중의 눈앞에 펼쳐지는 산매의 빛과 게이트 차원의 변화라면 해자는 땅, 물, 대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불교에서는 수미산 938에 이렇게 설명해져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아틀란티스처럼 성 앞에서 처음으로 초록과 파란 물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흙과 백의 색으로 구분되어지며 나타나며 보는 이로 하여금 신비함에 빠져들기도 한다. 나는 형성되고 있는 현상을 종종 천궁 세상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기도 하고 성 옥탑에서 도시를 바라보기도 하였는데 오늘은 12개의 바닥과 12개의 물줄기를 이루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흙과 백의 해자는 나중에 우주천계에서도 들어 올려져 우주 법륜으로 작용하며 가운데 십자가를 달고 회전하기도 하고 우주 마음층은 나중에 지하 조화주 세상에서도 내려져 온몸에 그동안에 만들어 놓은 마음층이 내려와 몸에 쌓이게 되는 현상을 보며 일천대례까지 이루면 그때는 크샤트리아 신분이 된다. 자, 정말 멋진 광경인데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게 한계에 부딪힌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위에서 그림으로 자료를 남겨둡니다. 정말 오묘한 순간을 어떠한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떤 말로도 표현해 주어야 후배들에게 각성자가 자신의 경우와 비교하며 상승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합니다. 나의 표현의 한계에 넘어설 수 없음이 씁쓸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표현해 줄 수가 없네. 너무 아름다운 그 광경, 그 현상들을 22년 10월 9일 오늘은 동양 흑룡이 날아다니더니 그러더니 흑룡이 몸을 동그랗게 말았다. 차원 상승은 인간계의 일에서도 함께 일어난다. 새벽 5시 반경에 눈을 떴다. 블로그 댓글을 보았다. 질문이 들어왔네 하고 질문을 읽고 그냥 다시 잤다. 내면에 물어보았다. 진실을 보여줘 했다. 그랬더니 바로 물질 괴물을 보이고 찬란한 황금 주황 목이 길고 앞다리가 긴 기린과 비슷한 괴물을 흑룡이 원을 그리며 그 안에 가둬버렸다.
주황의 목이 긴 괴물은 불이 붙어 있는 것처럼 몸이 보인다. 그리고 털들이 주황색으로 보인다. 모든 털이 작은 불이다. 상당히 순식간에 일어난 신비한 장면이다. 걸어가던 주황색 괴물은 물질을 관장하는 물질 괴물로 흑룡의 자신의 안에 가두는 바람에 자각몽에서도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 흑룡이 동양 흑룡이 유유히 막 이렇게 하늘을 날고 있어서요. 이렇게 막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날아도 가고 막 나와 함께 공중을 날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갑자기 그 주황색 괴물이 나타나고 나니까 가서 이렇게 확 동그랗게 말아버리는 거야. 가둬버리는 거야. 자신의 안에. 예. 주황색 불이 나는 물질 괴물의 생김새는 곰과 개의 중간 형상으로 목이 길고 손은 원숭이 손이다. 기린처럼 목이 상당히 길고 몸도 적당히 멋지며 앞발과 뒷발이 상당히 길다. 그리고 긴 앞발로 욕심이 나는 모든 것을 손으로 움켜 끌어잡아 안아버린다. 몸은 주황과 황금색 함께 띄우며 마치 불이 타는 듯 그러한 몸을 가졌다. 되게 신비했어. 그림 저거밖에 못 그려. 죄송해요. 꼬리가 길어서 세상의 물질들을 모두 찾아내는데 용이하게 생겼다. 꼭 안테나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상당히 큰 체구이다. 얼굴은 곰의 얼굴과 곰의 귀를 가졌다. 그 반면 손과 발은 사람의 손가락, 발가락을 가져 사람의 손발과 같다. 전체적으로 중립적인 모습이며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창조를 하고 물질로 수확하는 두 에너지를 모두 지녔다. 이것은 또 무슨 현상이란 말인가? 어렵다, 어려워. 인당에는 황룡, 명치에는 청룡도 이제 황룡이 되었는데, 그럼 이 흑룡이 현상은 단전, 하전을 암시하는 것인가? 근데 이게 맞았어요. 제가 해석이. 예. 젊은 시절에는 황룡을 양쪽 어깨와 복부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변화하는 것이다. 신의 차크라가 용의 차크라로 진화하는 과정 속의 진행형이다. 훗날 이 해석은 맞아들었다. 그래서 다음 간정에 나아가졌다. 이후 3마리의 동양용을 완성하니 무지개용 우로보스를 보게 되었다. 무지개용은 나의 지하 천계에서도 이루게 되며 3번 경험하게 되며, 무지개용은 조화도 세상을 말하며 무지개 봉황도 무지개용도 모두 신의 역량을 암시하며 신의 윤회를 암시하기도 한다. 그래서 신의 윤회를 암시하는 동물은 소, 사슴, 용, 봉황 등이 그러한 암시를 한다. 소는 몸이라면 사슴은 몸을 이루는 입자들을 말하는 거고, 용은 뼈대를 말한다면 봉황은 원신, 심장을 이렇게 나는 해석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 도움되셨나? 다시 그 세상 속에서 윤회를 암시하는 동물이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 하나는 사슴, 하나는 용, 그 다음엔 봉황이다. 그런데 이 소는 몸통을 암시를 한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 속에서 계속 소고기 고기를 먹어요. 소고기 갈비나 소고기 갈비국이나 뭐 소고기 국이나 이런 식으로 계속 먹거든요. 음식을 대접받거든. 이게 몸의 살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사슴은 입자. 사슴이 머리에다 막 이렇게 아니면 배에다가 황금 덩어리 같은 걸 막 입자들, 황금 덩어리들 나르거나 가지고 오거든요. 이게 바로 몸에 우리 이르는 흙의 분자, 입자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은 바로 뼈대라는 거, 이건 널리 알려져 있는 거고, 봉황은 원신, 심장이다라는 것이죠. 항상 어떤 에너지체를 줄 때 그 봉황이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맞이했다라는 거. 저번 후에 제가 이 봉황, 흰 봉황과 칠색 봉황이 이루었잖아요.
왼쪽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경험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봉황이 이렇게 네 동물이 이제 우리 신의 우리 아바타들의 윤회를 암시해 주더라. 이제 용의 오로보로스 현상에 대해서 당시 해석해 놓은 자료입니다. 제가 각성하면서 뱀의 오로보로스와 용의 오로보로스 현상을 종종 경험한다. 이것은 뱀이 용 자신의 꼬리를 물고 원을 만드는 현상이다. 음신과 양신의 결합적인 현상이다. 흑룡과 단전 주황 물질 괴물은 에너지 관리자. 이 단전 스와디스나타를 암시를 한다. 즉 이제 하단의 에너지가 생기게 생성될 것이라는 뜻이다. 창조 물질 하단의 기반을 말한다. 양 다리의 에너지체. 그래서 아바타도 하지의 기반으로 단전의 생식 본능으로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림이 발솜시다. 물질 괴물의 모습이 개와 곰, 기는 원숭이 중간 모습인데 아기 흑룡은 이제 성장하여 강력하게 에너지를 다루는 성인 영혼으로 성장했다. 흑룡 오로보로스 현상을 무엇을 알림하느냐 하면 물질이 생명보다 더 먼저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지구가 생성되고 에너지 기가 생성될 때부터 기와 함께 시작된 에너지는 동물 이전에 흙, 물, 돌, 보석 등등 그래서 물질은 인간보다 상위 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저한테 이 흑룡의 오로보로스 현상을 이루면서 가르쳐 주었어요. 인간이 무엇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러므로 신들에게 인간에게 물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몸 증상으로는 소화가 하루 종일 안 되는 듯해서 소화제 음료를 마셨다. 그래도 밤 늦은 시간까지 속이 불편하였다. 차원 상승할 때마다 저는 위장장애가 오고요. 저를 일단 이런 식으로 금식을 시킵니다. 폐간 수련을 저를 시켜요. 그러면 또 속이 좀 며칠 있으면 편안해져요. 그럼 또 이 금식 주기가 지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금식 기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 차원 상승을 우주 공간에 있는 사람, 무중력 인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를 이제 금식 주기를 가져간다. 폐간 수련을 가져갔다. 그리고 왜 위장 장애가 오느냐? 태양신경총이 뭐냐? 우리 몸의 초태양이라 그렇습니다. 태양의 자리에서 거기가 항상 불타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기반으로 우리가 모든 활동 영역과 모든 아즈나의 영역, 모든 영역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위장 장애가 항상 과부하가 일어나지만 또 그 주기가 또 폐간 수련 주기가 지나가면 또 괜찮아지고 불편하면 인간의 위장약 드셔라라는 거. 저는 이게 어려서부터 위가 약해서요. 제가 각성자라 그래요. 제가 24살 임신할 때까지 저 고기 안 먹었어요. 저 주로 먹은 게 제가 배추김치와 흰밥만 먹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장이 약한 부분도 있고 이게 각성자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고기를 먹으면 고기라든지 아니면 그런 다른 음식을 먹으면 저는 굉장히 뇌를 쐈습니다. 근데 이 현상이 제가 이번에 재각성할 때도 또 한 3년, 2년 넘게 육식 제어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에 저 배추김치랑 흰밥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양분 어떻게 섭취했느냐? 영양제로 먹었어요. 몸을 육체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 저는 아기 때부터 이제 각성된 사람이라서 그랬고, 그러고 나서도 두 번째 35 재각성 주기에도 33, 5 재각성 주기에도
다시 또 고기를 또 덜 먹었고 그때는 야채 많이 먹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둘째 아이는 제가 육식을 안 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안 했기 때문에 둘째 아이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 사실 유산 경험 좀 유산될 뻔 했었고요. 제각성을 같이 가져가려니까 좀 힘들었던 시절이 바로 제가 3차 제각성 28살부터 35살까지 7년 주기가 제가 좀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각성 35세, 36세 목화가 생기고 나서는 안정되었습니다. 예. 예. 자, 다음날 아침 좋아짐. 차원 증상은 위장 장애를 동반한다. 이 죽일놈의 신경성 위험. 아무튼 각성은 스트레스로 성장한다. 천지창조 순환. 이것을 해석하면 나는 오로보로스 홍룡은 내가 재견성과 각성을 시작할 때 바다인지 호수인지 엄청 큰 물 위에 있었던 아이다. 이때 청룡이 아기용이 꼬리를 물고 있었다. 이후로도 제각성 초기에는 머리 위에서 동양 형상의 황룡이 꼬리를 물고 있거나 내 눈앞에서 황금 쿤달리니가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오로보로스 현상을 경험하며 지나 올라왔다. 이제 어렸던 용들은 성장하여 스와디스나타의 흑룡의 에너지체로 안착하였음을 암시를 한다. 다 안착했죠. 오로보로스로 물고 이렇게 동그랗게 자기 꼬리를 물고 있던 용들은 이제 여기 다 안착한 거예요.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확실히 삼룡의 에너지체가 생성되었다. 그리고 동양 흑룡은 지구 어머니 그리고 저의 그 흑룡은 지구 어머니께서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어머니예요. 사람마다 자신의 신은 어머니는 따로 계시기 때문에 지난 시절 목걸이를 선물을 받기도 한 경험이 있는데 아마도 목걸이 안에 있던 흑룡이 밖으로 나옴으로써 밖으로 나와 날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해석되는 게 아무튼 흑룡은 서양 드래곤이든 동양 드래곤이든 단전 에너지입니다. 예. 나는 흑룡 오로보로스 지구 에너지 하체 기반이 생기고 있다. 나의 하체 에너지들은 어떠한 에너지가 탄생하여 이름을 받게 될 것인가. 가보자. 발전하자. 자, 댓글. 이때 이 댓글을 보고 흑룡이 이제 그렇게 동그랗게 오로보로스를 이룬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더 나아가서 또 두 번째 무지개용을 이루게 됩니다. 댓글 질문 내용 블로그를 보고 갑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물가 상승은 금리 인상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강 달러 기조는 세계 곳곳에 또 다른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네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세계적 경제 위기, 천연두 확산, 원숭이 두창, 중국과 서양 전쟁은 이미 100여 년 전에 예언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내면에 물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흑룡과 물질 괴물의 심미적인 현상으로 저한테 보여주면서 다양한 해석을 저의 이 내면에서 올라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인간계 일에는 관심이 적어요. 그러나 절대계에서도 불보살 짓을 하게 하면 하긴 합니다. 위에 미국에 대해 달러 강세에 대한 것은 저는 어떻게 보았는지 여러분께 이거는 저의 내면에서 올라온 거예요. 제가 여기서 생각한 게 아니고 현상을 자각몽으로 이렇게 경험하였습니다. 자, 중국, 러시아, 미국. 흑과 백을 말합니다. 흑과 백 충돌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예, 다양한 박테리아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명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경우 각성자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차이점을 경계를 두고 박테리아를 진화시켜야 합니다. 그쪽에서 에너지로 보입니다.
바이러스는 카오스에서 나오고요. 박테리아는 우라노스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카오스와 우라노스 뭔지 구분하시죠? 그럼 우라노스의 세계에서는 박테리아가 악한 길이 아닌 선하고 바르고 따뜻한 마음을 갖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암흑 물질이 초록 대자연으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라한들은 정화 작업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돌아와 다 지나가는 저급의 에너지들이고요. 코로나 또한 소멸의 시대에 접어드는 에너지의 흐름에서 당연히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인간이나 동물이 몸에 똑같이 치명타를 입히게 됩니다. 가장 사람이 많이 죽은 나라가 바로 인도와 중국입니다. 두 나라 모두 영성의 나라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 영성이 이제는 쇠퇴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에서 불교가 다시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인데요. 중국은 용의 나라입니다. 용을 숭상합니다. 상당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상징하는 동물은 곰과 쌍독수리입니다. 곰과 쌍독수리인 것만으로도 상당히 강력한 에너지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아야 합니다. 구형 무기들이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러시아의 이 푸틴을 이용한 욕망으로 시작됩니다. 욕심 권력을 앞에 세운 에너지의 새로운 재탄생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저는 아즈나 세상에서 그쪽에서 어떤 불보살 일을 했냐면 이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전에 신들을 피신시키는 방주 역할을 제가 하였습니다. 사실 러시아적 신들뿐만 아니라 이슬람적 아랍과 일본 등의 신들도 모두 함께 피신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2,888명의 신들을 다시 수미산 위로 신들의 세계로 올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환란으로부터 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이때 환란이 닥칠 나라들의 신들을 모두 저의 황금배에 신들을 태우고 신들의 산으로 안전하게 모두 피신시켜 주었습니다. 나중에 인간계 각 나라들이 돌아가는 정세를 보고 연관성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 알아차림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서 구형 무기들을 모두 사용해야 됩니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번 전쟁에서 미국은 신무기를 굉장히 많이 시험했습니다. 두 개의 충돌입니다. 러시아의 구형 무기와 미국의 신형 무기의 충돌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격도 이런 경우입니다. 통합이니 통일이니 이런 것은 필기일 뿐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전 세계가 힘들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싸움에서 지게 되면 어려워질 거고요. 이기게 되어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끝내야 하는 게임이 바로 이 게임 파워 게임입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그러면 러시아는 에너지가 새롭게 생겨나 생동하는 에너지 창조의 시대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때 대한민국이 러시아에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에도 우주에도 엄청난 양의 에너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상당히 우주에서 엄청난 에너지 공격이 있었거든요. 이 에너지를 제가 막아주느라고 상당히 힘들었던 것도 그런 시절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한 만큼 받는 공격입니다. 미국이 그만큼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고물가로 이어지는 것이고 미국의 경제도 휘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은요, 잘 이겨내고 달러에 왜 미국이 이겨내느냐? 달러에 피라미드와 제3에 있는 전시안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원래 금정과 동급인 최상의 나라입니다. 더 잘 살게 될 것이고 미국이 숭상하는 것은 독수리입니다. 제우스입니다. 제우스입니다. 러시아는 곰과 제우스, 그 독수리를 숭상을 하지만 곰 더 많이 숭상을 합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돼요. 각 나라들의, 우리나라는 호랑이 백호의 나라잖아요. 백호의 나라가 오고 세상에 오고 있습니다. 백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의 에너지는. 저 또한 신비한 세상에서 이러한 아라한의 행동, 영적 전사들의 행동을 하죠. 위에 말한 신들의 피신시키는 방주, 아라한의 역할, 세계와 일본, 아랍, 러시아 쪽의 신들은 모두 신들의 세상에서 피난시킨 일 또한 저 또한 천지현황으로 승급하는 경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것이 지구의 전쟁은 물론 자연재해도 여기에 모든 것에 속합니다. 신들이 떠나간 나라는 힘들어집니다. 떠나갔다기보다 제가 일단 그 나라들의 환란으로부터 신들이 피해 입지 않기 위해 일단 임시로 피신을 시켜놨으니까, 요 며칠 전에는 제가 대한민국하고 일본 상공 위에 앉아 있었거든요. 일본의 그 판주기 있잖아요. 지진 판주기. 그걸 제가 봉을 박아서 흔들리지 않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일단 일본 판주기가 흔들리나 안 들리나, 제가 올해 25년도에 일본이 큰 지진이 일어나서 나라가 뭐 어떻게 된다. 지금 그 유언, 그 만화로 만들어진 그런 그 일본의 그 만화 작가, 각성된 작가가 만들어진 글, 네, 많은 예언가들이 해놓은 그 예언 있죠. 그 예언하고 저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지옥의 예언하고 천사인 저의 예언하고, 만약에 흔들리더라도 조금만 흔들릴 거예요. 지금 굉장히 꽉 잡고 있고, 제가 앉아서 지금 일본이 태평양 쪽 저쪽으로 지금 밀어내고 있거든요. 기운을. 그렇기 때문에 피해 적을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피해가 적을 거예요. 왜냐면 자연재해는 안 일어날 수 없어요. 그 덕에 요즘 저쪽에서 좀 흔들렸어요. 인도판이 좀 흔들려서 전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데 왜 자꾸 우리나라 위주로 내가 바라볼까? 이것은 제가 지금 백호의 길을 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저번 후에도 걱정되는 거, 낙마하신 분들, 그 공간에 갇혀 있지 말라. 올라와서 더 큰 세상을 보라. 더 큰 세상에 불보살리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불보살이에요. 또 이 얘기 딴 데로 넘어갔다. 아무튼 이 내용 제가 이때 해석해 놓은 부분이 지금 딱 맞아 떨어져서 저도 굉장히 제 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니야. 여기서 올라온 거지. 위의 질문자에게 제가 드린 답은 제3의 세상에서 보고 경험한 것을 해석해낸 나만의 풀이이므로 참 많이 부족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이기는 하지만, 각성되면 어느 정도는 영적으로 경험하는 세상도 있어서 참조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들이 바라는 예언 능력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라파엘 계급이라서 그러기도 합니다. 지구 세계의 인간들이 바라는 예언가적 능력은 없나 봅니다. 즉 가브리엘 계급이 아니라 그러합니다. 라고 일단은 제가 이렇게 답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위에 제가 해석한 이 부분 이거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저도 지금 깜짝 놀래요. 지금 러시아가 이제 그 세계 정세를 보면은 트럼프가 니네 전쟁 끝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푸틴도 전쟁 끝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의 5분의 1을 차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지한 부분, 우크라이나의 차지한 부분이 굉장히 아주 그 러시아의 천혜의 자원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풍족한 그런 땅을 러시아가 차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도 경제가 어려워요. 계속 전쟁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푸틴도 지금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마침 지금 미국 트럼프가 너네 전쟁 끝내라고 얘기했고 우크라이나한테 너네 더 이상 무기 안 대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게 저도 지금 이거는 제가 여기서 나온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내면이 당시에 상당히 이쪽에 다윈이가 참 잘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구나. 나의 아라하니 이런 생각 들지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쟁은 끝나게 될 거고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전쟁이지만 이 러시아는 절대 유럽과 손 안 잡아요. 사이가 안 좋아. 사이가 안 좋아. 이건 나와 있는 답이잖아요. 그럼 러시아가 어디랑 친해야 돼? 북한? 북한 별로 안 좋아해요. 무시해요. 그럼 러시아가 원하는 거 어디가 다 가졌어? 대한민국이 다 가졌어요. 기술력, 과학, 공사, 생산, 머리, 모든 능력을 대한민국이 다 갖춘 나라예요. 그래서 푸틴은 대한민국 좋아해요. 우리 정치 지금 빨리 자리 잡아. 빨리 어떤 대통령이든 빨리 나와야 돼. 예? 나와서 빨리 그 중심 축으로 해서 우리가 러시아와 함께 지금 미국은 대한민국을 버리지도 못하고 갖고 있지도 못하는 우리가 그런 껴있는 그런 카드잖아요. 우리가 이때 중심으로 올라서야 되는 시절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리 대한민국 절대 버리지 못해요. 미국도 대한민국 절대 버리지 못해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중요해요. 백호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호랑이의 나라입니다. 백호의 나라입니다. 아셨죠? 일단 이 이야기 또 넘어가고. 이때 이런 질문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답을 해드렸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셨으면, 자, 저희 신비적 이야기 또 나갑니다. 22년 10월 10일에 동양 흥령이 물질 괴물을 품고 난 이후 용의 오로보로스 과정을 해석해내었다. 용의 진화 과정을 내놓았더니 자각무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낮에 점심을 먹고 휴식 타임 잠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아디다스 전시관이 보인다. 빛나는 삼선 아디다스 로고 심볼, 앞에 파랑 아디다스 로고 모형, 가운데에 검은색 아디다스 로고 모형, 맨 뒤에 검은 바탕에 티셔츠, 흰 아디다스 로고가 멋지게 새겨진 티셔츠. 너무 멋지다. 나의 승리의 월계관들이다. 이쪽에 삼성을 다 이룬 거야. 상체, 다윈이. 신들의 전시관에 내가 이룬 아디다스 심벌이 전시되어 놓여져 있는데 세 개의 아디다스 심벌은 상당히 빛나며 전시관에 온 많은 이들이 바라본다. 구경 온 이들이 바라봅니다. 제가 이룬 성을, 삼성 아디다스를. 심벌은 파랑색과 검정색 아디다스. 흰 아디다스 심벌은 아디다스 회사의 대표로 모델 오신 검은 티셔츠에 흰색 아디다스. 메이커 심벌이 새겨져 걸려 전시되어 있다.
자, 이것을 해석하면 9개의 산을 모두 넘었다 나눕시다. 아디다스 산 9개. 승리 월계관. 얘가 이제 오른쪽이 그걸 이루었어요. 이제 왼쪽이 발전해 가고 있으니까. 자, 천인. 오늘의 순양간의 제각성 기간은 혼돈의 바다에 빠져있는 많은 천인들에게 교과서가 될 것이다. 전시관에 놓인 것이 의미가 있다는 암시다. 평생 용으로 살아온 사람이기에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남성 위주로 되어 있는 각성 과정이 널리 알려져 있어 여성 각성자는 더 힘듭니다. 그런데 나는 심지어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비밀을 경험하고 있다. 모르고 살았던 세월들과 알고 살아가는 나의 삶은 다릅니다. 예, 앞으로 지천명 이후 날들은 다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상당히 영적인 내용도 있고요. 저의 신비적 체험 상승하는 과정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어떤 분들이 보시면 이 사람 뭐야, 이상한 사람이야, 정신 나갔어. 어떤 사람이 보시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소지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지금 제가 저 위에서 계속 1번 아래쪽 그쪽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오는 에너지를 받아치고 밀어낸다기보다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제가 에너지 기운이 못 들어오게. 왜냐면 여러분 일본 미워하시면 안 돼요. 일본의 그 사람들이 그 정치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일본이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뚫려요. 우리나라 이렇게 돌아가. 저도 그런 미래를 보았거든요. 많은 예언자들이 말한. 근데 그런 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타노 스님께서 봉바가 났죠. 제가 우리나라 천수보살 저의 1000개 손으로 제가 다 막아놨죠. 무지개 포털 제가 띄워놨죠. 또 지구 자체를 자꾸 지구가 가벼워지니까 80억의 인구가 자꾸 지하수를 퍼먹어서 봉 박아놨죠. 자꾸 달이 멀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많이 올라와 보세요. 저 혼자만의 힘으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그런 세계에서 얼른 올라오십시오. 더 쓰임이 크게 쓰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예,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감사하고요. 항상 부족한 사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근데 222회차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요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사랑을 품은 왼쪽 리원이가 되기 위해서 리원이의 전생을 찾아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글로써 읽어주세요. 네이버 웹소설 들어가시면은 제3에는 극락정토 샴발라 이야기하면 저의 그 월사 갱이가 전하는 이야기가 뜰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 잘 읽어주세요, 여러분. 아니면 제가 블로그에 제가 올려놔요. 글이 공개되면 블로그에 찾아오셔서 또 타고 들어가셔서 접속하셔서 보시면 눈으로 또 보는 거와 또 다른 에너지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길었지만 들어주셔서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나마스테.